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스타워즈 오늘 투데이 스타워즈 이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작정명 시크릿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빠지면 안 되겠죠. MBN골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종목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던 시장이었고 무엇보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900포인트, 9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0.79% 하락했습니다. 2,536이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1.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900선이 무너진 898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의 2배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배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2,981억 원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이 넘게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오늘 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죠.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 자율주행 컴퓨터의 글로벌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긍정적인 평가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도조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의 핵심 컴퓨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2차 전지 다음으로 가장 좋은 상승률, 아니면 또 어떤 종목들을 특정해서 보면은 2차 전지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게 바로 엔터 섹터였습니다. 그 엔터 섹터가 하반기 들어 조금 조용해졌는데 증권가의 평가에 따르면요, 하반기부터는 이 아티스트 모멘텀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상반기 때 보여줬던 그 불기둥 있죠. 그 불기둥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주인데요.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큰 시세를 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로봇주 주가 추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WTI 유가는 88달러 후반, 그리고 89달러 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복합 정제 마진도 19.3달러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에서 이제 마진이 올라간다면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상반기 2차 전지와 엔터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2차 전지에서 시장의 평가는 조금 냉소적입니다. 사실 엔터도 그랬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상반기 때 올랐던 거에 비해서 최근 9월 엔터주도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9월 들어 2.7% 하락했고요. JYP는 6%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의 의견을 보니까 8월 달에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엔터주가 잘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앨범 판매량도 보면요, 7월에는 무려 1,200만 장이 팔렸는데 8월 달에 474만 장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보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하반기 신규 아티스트의 출격 대기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엔터 4사들의 실적을 챙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요. 하이브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영업 가이던스가 빠졌고요. SM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JYP도 오히려 늘어났고요. YG도 큰 폭으로 현재 30억 가까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금 일본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4대 엔터사들의 라인업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음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이브 B의 솔로 앨범은 이미 나왔습니다. 레이오버가 이미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없지만 A2K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반기 미국 시장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하고요.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게 또 말이 많았던 베이비몬스터도 9월 달 내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자, SM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이즈가 데뷔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선주문은 100만 장의 앨범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SM만 딱 띄워넣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의견은 가장 3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 사업자 단독 시스템 이수만 회장이 있었을 때죠. 그때와 이제 달리 멀티 레이블이 구축됐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그래서 SM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합니다. 네, 다음 저는 자율주행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인지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면서 인식을 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인지를 해야 그 다음 판단, 그리고 제어까지도 가능히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변수를 1단계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빠르게 도출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만큼 첫 번째, 이 인지의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카메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산업을 살펴보면 테슬라에서는 이 카메라 센서를 중심으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고요. 비테슬라에서도 카메라 센서 플러스 레이더, 라이다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카메라 시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요. 그럼 카메라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뷰잉 카메라 그리고 센싱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뷰잉 카메라는 서라운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보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 센싱 카메라는 뭐냐? 바로 인지를 하는 카메라인데요. 사각지대 감지까지 할 수 있어서 그 인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발전은 계속해서 되고 있죠. 레벨 2, 레벨 그렇죠. 3, 레벨 5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차량용 카메라의 탑재 개수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2021년에는 85억 달러를 찍었다고 하고요. 네. 2030년에는 370억 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약 5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관련주들, 자율주행 내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까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모듈 중에서 캠시스가 오늘 장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는 이 캠시스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한정적이었는데 이제 전기차 카메라 모듈로도 확장을 해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모듈 검사 장비 프론티어가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센싱 카메라 조립 핵심 장비인데요. 네. 현재 현대모비스의 장비를 납품 중이라고도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지금 이 화면 캡처하셔서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중요했던 기사들을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테슬라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기업 가치를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 내년 하반기에 연산 능력까지 달성하게 되면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에 오늘 캠시스와 같은 전기차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조금 뒤에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 좀 더 살펴보죠. 자,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로 급등한 소식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가 감소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격 인상 요구를
모습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수요 우위에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마감 후 주요 공시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AI 쪽부터 살펴볼까요? 이 B2N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14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2,009원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부품 섹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컴포텍은 채무 상환자금 확보 목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테마로 가보도록 하죠. 메가스터디 교육은 16만 7,40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 바이오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드팩트는 1,15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9,270원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죠. 코스피에서는 1위에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9.96%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와보죠. 1위에는 B2N이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이원컴포텍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둘 종목 시간의 공시에서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이 상위권에 랭킹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8위에는 반일 테마주이죠. 모나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8위에 랭킹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에는 8위의 제형솔루텍, 9위에는 코아시아 CM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카메라 모듈과 부품 관련주입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의 캠시스 상승 마감이 되면서 이들 종목까지 시간의 상승 종목으로 랭킹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상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백인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사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한규수 매니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가 대신 출연하고요. 백인현 매니저도 수요일에 출연하잖아요. 내일은 또 스페셜 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할 매니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서 아나운서가 네. 제일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하루 더 일찍 보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내일 못 보잖아요. 네? 내일 못 보잖아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니까요. 백윤 매니저님 바로 첫 종목부터 15%에 가까운 수익률이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또 잠시 후에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윤 매니저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또 조선일 매니저가 하나가 됐고요. 네. 백윤 매니저님 또 이제 민수 아나운서와 함께하게 됐는데 네. 기분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뭐 첫 출발부터 산뜻하게 출발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민서 아나운서랑 같은 편 해가지고 왠지 9월달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화사하게 시작도 했고 오늘 또 백인현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제가 또 옷을 네. 준비해서 입어봤습니다. 저도 분홍색입니다. 제가 더 그렇게는. 분홍분홍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슈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후 주요 뉴스, 오늘 굵직굵직한 뉴스를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내일 시장에 영향을 끼칠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또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중국산 철강의 5년간 반덤핑 관세, 아무래도 자국 내의 철강 산업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혹은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매니저님 이거부터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수혜는 있을까요? 일단 뭐 굳이 이제 따진다라면 인도 쪽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국내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받으면 받았지
손해볼 건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인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부품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데 막대한 철강을 수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철강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수요를 모두 조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철강을 많이 수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수입 비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미국이나 일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한국 철강 업체들도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에는 사실상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최근 이제 중국 쪽 철강 산업을 견제하는 게 인도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EU도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철강 섹터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도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은 미국과 EU 쪽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과 유럽 쪽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주택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주택 경기까지 살아나고 국내 인프라 투자까지 살아난다라면 사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개념으로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이제 유럽 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내수 경기를 살펴보자면 사실상 건설사들이 중국 철강제를 굉장히 꺼려하다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산을 사야 되나 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국산과 중국산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럼 내수 시장만 봤을 때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국내 내수 시장만 봤을 때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 원자재 관련해서는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업체들의 주가들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렴한 중국 철강이 우리 국내에 많이 유입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내수는 약간 좀 불안하지만 수출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뉴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조가 뭐길래 테슬라 가치가 5천억 달러 오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자율주행의 하나긴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AI 신약 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니저님? 일단 테슬라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했을 때 한 10%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도조 슈퍼컴퓨터 이슈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그리고 기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기 때문에 한 10% 상향했는데 사실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테슬라를 커버하는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기업이었는데요. 지난 6월 23일 날에 처음으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도 $250를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6월 23일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가 $250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다가 그때 당시에 $250를 제시하면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목표가가 $250 제시했던 이유가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향후에 테슬라가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테슬라를 커버하는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로 상향하고 그리고 투자 의견 또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한 이유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때문인데요. 사실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자체는 자율주행에 지금 현재는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AI 신약 개발 쪽으로도 만약에 더 확장한다라면 부가가치는 더 그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도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는 H100 GPU 반도체 칩도 한 10,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국내 AI 반도체 쪽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AI 쪽보다는 자율주행에 조금 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장초반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워낙에 이제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뻗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현재는 주도 섹터가 거의 빠르게 선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가 내일장에도 한번 부각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주가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었는데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종목 소수를 빼면 대다수 종목들이 밑꼬리를 달고 쭉 빠졌단 말이죠. 네. 백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그 안에서 종목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여파로 좀 무너진 종목은 무너졌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사실 많이 올랐다가 밀렸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사실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 위주로 좀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네. 오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사실 윗꼬리 달고 또는 음봉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장 8월 미국에서 이제 8월 CPI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는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자율주행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세부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끝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관련해서인데 라이다 관련주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 도조 뉴스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도조가 이제 더 기술이 발달된다면은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보니까 앞으로 라이다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자율주행과 라이다는 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상반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라이다 카메라 라이다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는 자율주행차 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원래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국내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유럽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테슬라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카메라 쪽을 조금 더 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래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이제 국내 현대차 그룹이나 유럽 쪽은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와 라이다를 함께 병용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라이다는 카메라랑 함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다에 대한 위험도, 리스크는 그래도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오랜만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소식이 확실히 도조, 자율주행에 가깝다 보니까 테슬라의 상승분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갔습니다. 2차 전지 좀 이탈된 느낌이, 소외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테슬라가 10% 오늘 급등하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상승했던 이유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최근 2차 전지 핵심 각물인 리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도 생각보다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는 배터리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에는 전기차 판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 배터리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중국 쪽 배터리는 LFP 배터리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가 향후에는 뭐 지금 당장은 몇 년간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이제 LFP 배터리가 시장을 더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핵심 강물, 니켈, 코발트, 망간 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때에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럼 오늘 요거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안에서도 뭐 차량용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OLED도 있고, 뭐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슈퍼컴퓨터랑 엮어봤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쪽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이제 전장용 카메라 공급 업체는 뭐 MC넥스라든지 파트론,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던 파트론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전장용 카메라 공급하는 업체들은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추세고 지금 전장용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폰 비중을 줄이고 전장용 카메라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쪽이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쪽에 조금 자율주행이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카메라 브리핑을 했다 보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또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마감 후 뉴스는요. 전기요금이 올라 시멘트 업계가 좀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 근래 좀 가격을 좀 인상했었던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던 시멘트 업계인데 전 일단 이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전기요금과 시멘트가 연관관계가 있었구나. 네. 라는 게 오늘 뉴스에서 좀 놀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시멘트 생산하는데 전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멘트 판가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모든 이슈의 원인은 바로 유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사우디가 연말까지 감산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현재 제가 방송 전에 나올 때 보니까 WTI 국제 유가가 한 88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연말까지 한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 유가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올라가야지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주요 생산국들이 감산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유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 미국 8월 CPI가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 8월 CPI를 발표를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연말까지 100달러까지 지금 시장 예측처럼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일단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가를 베이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요금이 많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게다가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건설업계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지금처럼 그렇죠.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마진율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특히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면 건설 관련 종목들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 가격이 실제로 인상된다라면 시멘트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먼 업계에서도 경영을 통해서 감소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호실적을 보였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상될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최근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이제 낯선 뉴스는 아닙니다. 이제 최근 한두 달 전부터 최근에 이제 3분기 또는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여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낸드 가격도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상반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지표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업체들은 HBM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로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을 찍어보면 3분기나 4분기까지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4분기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반등한다라고 봤지만 본격적으로 유의미한 반도체 실적의 반등은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반도체 업체들 여전히 이제 기대감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뉴스는 내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고 제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한번 아우르려고 제가 가지고 온 뉴스인데 일단 당장 내일 시장에는 반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만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적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뉴스 때문에 반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또 공시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B2N과 이원 컴포텍은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갔습니다. 근데 매드팩토는 반대로 또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시간 내에 하한가를 갔어요. 이 세 가지의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거, 하한가 간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삼자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자 배정은 상대방 기업이 자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관련 공시가 나오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많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제3자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팩트만 놓고 본다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은 주당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딱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당 가치만 본다라면 사실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제3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그 측면을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한 기업들은 내일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개파락하는 경우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드팩토 아까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 부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드팩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랑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지금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으로 조달한단 말이죠. 즉 제3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주 배정으로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매드팩토에 지분 투자를 했을 때 생각보다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굉장한 호재로 반영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갭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제3자 배정이 최대 주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늘리려는 용도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후에는 최대 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최대 주주가 참여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배정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수익률 대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투모로우 스타워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일 장 코멘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코멘트 주셨을까요? 일단 8월 보도록. CPI 앞두고 지금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 한 줄 정리를 미국 8월 CPI 발표 전 차익 매물 대거 출회라고 주셨고요. 또 내일 장 코멘트로는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 이슈 지속 여부를 체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기존 주도주의 차익 매물 추가 출회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오늘 장 한 줄 정리부터 코멘트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가 지금 조금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 사실 기존 주도주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랑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도 제가 특히 의료 AI 쪽으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뭐 딥노이드라든지 뷰노라든지 JLK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지금 의료 AI 쪽이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내일 8월 CPI 발표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 인공지능이나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많이 수익을 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에서도 기존의 의료 AI에서 과거 전통적인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추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HLB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저는 이번 주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 기간이 이번 주까지이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도 많이 잘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오를 거라고 봤는데 지난주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도 빠졌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제 주도주에서 약간은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현금 확보 조금 더 하시고요.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리시고 그리고 이달 말 기준으로는 추석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시면서 추석에도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일장에도 좀 짧은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도조에 대한 모멘텀이 내일도 일단 예상이 된다. 지속 여부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아무래도 이게 또 도조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면 당분간 여기에 또 테마성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차익 매물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장 주도 테마들이 반등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주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내일장에서는 한번 반등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의료 AI보다는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바이오 업체들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차익 매물 추가 출의 가능성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로봇주랑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로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주도주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오늘장 한 줄 정리에서도 차익 매물 대거 출회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의할 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도 이 차익 매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상 CPI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뭐 일단 전통적으로 추석 연휴 앞두고는 워낙 연휴가 길다 보니까 현금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그 시장이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나타낼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주식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면서 좀 편하게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통할까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AI 반도체, 그 자율주행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투자 전략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 가능하고요. 매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하고요. 새롭게 생긴 룰입니다. 월사의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매니저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편이죠? 웃고 계십니다. 14%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가 11%,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SBB테크 일주일 전에 편입했던 종목이 14%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2위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11.87%, 3위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마이너스 7%대입니다.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님. 이번 달 스타트 상당히 좋은데요. SB테크가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주도 테마였던 로봇 테마 쪽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날 고점 대비 많이 밀렸고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저가 매수세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당장 접근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포트에서는 빼시는 건가요? 네, 포트에서는 제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나올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준비를 해주셨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세가 바이오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 네 종목은 보르노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 보르노이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거의 2배 이상 갔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틀 동안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ABL 바이오랑 레고캠 바이오인데 네. 오늘 그중에서 제가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ABL 바이오. 투자 포인트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중 항체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그랩바디 T, 그랩바디 B, 그랩바디 I라는 플랫폼 총 3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내열관 장벽을 투과하는 이중 항체이기 때문에 최근 이쪽에서 ABL 바이오의 그 플랫폼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달이죠. 그 파킨슨병 치료하는 ABL301이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노피랑 약 1조 2,72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때 받았던 계약금이 약 9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이 약 540억 정도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때 당시 계약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한 1%에서 한 2% 정도로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당시에 계약금이 약 900억 원 그리고 마일스톤까지 합하게 되면 약 1,440억 정도 그 초반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그 ABL 111이라고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임상 1상 결과가 발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올해 하반기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월 달에는 유럽 당뇨학회랑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ABL 바이오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힌트를 드려도 될까요? 네, 매수가가 제 기억으로 한 25,000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잘 도와줍니다, 아주. 맞죠? 네. 그리고 네, 목표가도 맞습니다. 저희가 한 팀이니까 목표가 23,000원 정도로 맞습니다. 잡으면 될까요? 네, 목표가 매수가는 25,500원 제시하고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헷갈려가지고 민수 아나운서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저랑 같은 팀이니까요. 제가 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주도 섹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뚜렷한 주도 섹터가 이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 섹터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8시 무료 방송 오시게 되면 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내일 아침 제 모방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다양한 주식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정말 제약바이오가 좋다 하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제약바이오에서 좋은 종목들 쏙쏙 집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스타워즈 투나잇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